예, 박근혜 대통령과 일본 아베 신조 총리가 지금 이 시각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있습니다. 위안부 문제 등 이 민감한 외교 현안이 다뤄지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김열수 성신여대 교수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예. 자, 한일 정상회담 오늘 오전 10시 5분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이제 양자회담, 단독 회담이 끝났습니다. 애초에 30분 정도 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1시간 동안이 진행이 됐어요. 또 이후에 확대 정상회담이 바로 시작이 됐는데 청와대 측 이야기를 따르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충분한 얘기를 나누겠다. 지금 이런 이야기거든요. 정말 어떤 진지한 논의가 좀 이루어진 걸 저희들이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안 사정을 잘 모르겠습니다. 네, 뭐 저도 이제 지금 안에서 어떤 일이 나는지 예. 바깥에 있는 건 똑같으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예. 기본적으로 원래 약속한 것은 단독 정상회담 30분 하고 그렇죠. 확대 정상회담 60분 하자라고 얘기했는데 이미 지금 저기 단독 정상회담이 2배의 시간을 걸려서 예. 1시간 동안 했잖아요. 예. 남아있는 시간은 30분인데 그렇게 되면 11시 반에 끝나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뭐 확대 정상회담도 그렇게 30분 만에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12시까지 가지 않을까요? 예.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렇다라고 하면은 일각에서 이제 우려됐던 뭐 오찬도 계획이 없다는 것이 오찬으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될 가능성도 있고 또 모처럼 오셨는데 또 식사 대접해서 보내는 것도 동방예의지국으로서 맞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요. 지금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방금 전에 청와대 도착해서 회담 직전의 모습인데 지금 악수를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녹색 상의를 입었는데 지금 표정 보면 굉장히 밝아요. 물론 이제 긴장감도 약간 느낄 수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오래간만에 저렇게 밝은 모습을 어제 한중일 정상회담 할 때 그 밝은 모습 보고 오늘 또 한일 정상회담 저 밝은 모습 보는데 굉장히 오래간만이잖아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그 전에 다른 이제 정상회담들 그 다자간 정상회담이 굉장히 많아요. 뭐 동아시아 정상회의, 아세안 플러스 30, 뭐 G20 이런 데 가서 만나도 굉장히 서먹서먹하고 좀 이렇게 그냥 간단히 안부 정도 이렇게 할 정도고 이렇게 서로 그러니까 미소를 띠거나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렇게 이제 저런 모습으로 비춰주니까 얼마나 보기가 좋습니까? 사실상 아베 총리가 2012년도 12월 달에 이제 두 번째 총리로서 이제 임기를 시작했잖아요. 우리 대통령께서는 2013년도 2월 달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든지 간에 우리가 중국하고 시진핑 주석하고는 6번 정상회담을 했고요. 리커창 총리하고는 어떻게 됐든 간에 하여간 뭐 어제가 한 5번째 정도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만남을 이어가고 정상회담도 하고 한미 정상회담도 벌써 4번 했고 그러는데 3년의 세월이 갈 동안에 한 번도 안 했잖아요. 한미일 정상회담은 한 번 했지만 그래서 이번에 3년 동안 또는 이제 한중일 같으면 3년 반 동안 이렇게 냉각되고 긴장 관계 있고 갈등 관계 있었던 것이 이번 한일중 정상회담과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것이 좀 완화되고 또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모멘텀을 우리 대통령께서 마련하셨다. 여기에 굉장히 큰 의의가 있다라고 봐야죠. 지금 한일 관계는 참 얼어붙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걸 녹일 수 있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현안들이 있는데 과거사 얘기를 주로 했다. 지금 이런 소식이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고 또 아베 신조 총리가 거기에 대해 어떤 답변을 했을까 궁금한데 일각에서 나온 얘기 보면 굉장히 좀 차가운 분위기. 그러니까 많은 기대보다는 큰 결과는 없을 거다. 이런 또 부정적인 예측을 하는 분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저도 이제 큰 기대는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큰 기대를 안 했는데 그래도 조금 진전된 기대가 나오면 서로가 좋지 않겠어요? 우리는 우리대로 좋고 또 일본은 일본대로 좋고 지금의 분위기 자체는 그렇게 좋은 분위기는 아니에요. 정말 냉담한 그 정상회담이 된다고 할 정도로 그 분위기가 안 좋거든요. 아베 신조 총리라는 분 자체가 역사수정주의적인 그런 그 인식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노다마나 무라야마 다마를 개성은 한다라고 하지만 얼마나 이걸 훼손시키는 작업을 해왔습니까? 또 야스쿠니 신사도 참배하고 그렇게 해서 엄청나게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굉장히 그 마음의 상처를 주는 모습을 많이 연출도 했고 표현도 또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 대통령 말씀을 그대로 옮기면 상처에 소금 뿌리는 일을 참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 문제를 얘기를 하게 될 텐데 우리 대통령께서 절대로 그냥 넘어가실 분은 아니고요. 역사 왜곡의 지금 핵심을 이루는 게 위안부잖아요. 그런데 위안부 문제가
양국 정상이 서로가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아베 총리 같은 경우에는 1965년도 한일 협정을 통해 가지고 모든 문제가 끝났다라고 하는 인식에서 출발하는 거고요. 우리 이제 한국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거는 아니죠. 일본 정부가 직접 개입을 해서 범죄 행위를 저질렀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적절한 배상 조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접점이 있나요? 접점이 없잖아요. 접점이 없으니까 지금까지 사실은 9번에 거쳐서 국장급 회의를 했어요. 우리 한국의 외교부 국장, 그다음에 일본의 외교부 국장에서 9번을 만났으면 9번을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했으면 테이블 위에 놓일 수 있는 건 다 놓였고요. 하고 싶은 얘기 다 했고 일본도 하고 싶은 얘기 다 했어요. 그렇다라고 남은 건 뭐냐? 정치적인 결단만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럼 정치적인 결단을 한국 대통령이 해야 되느냐? 일본의 아베 총리가 해야 되느냐는 문제잖아요. 제가 볼 때는 한국 대통령도 해야 되지만 그보다 더 주 책임이 있는 일본의 아베 총리가 조금 전향적인 자세를 가지고 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내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전향적인 수준이라는 게 어느 정도가 될까요? 만약 정말 할 생각이 있다면 또 혹은 했다면 이미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베 총리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하겠다. 그러니까 허심탄회한 대화를 하겠다. 방한 직전에 대화는 뒷부분이에요. 그럼 허심탄회하다는 게 무슨 말이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허심탄회하다는 말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9차례에 걸친 국장급 회의에서 논의됐던 거 그때 한 번 더 얘기 한번 해보겠다라고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 안들을 제시는 할 수 있을 겁니다. 뭐 제시는 할 수 있을 건데 소위 말하는 사사의 안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있었는데 예를 들면 일본 총리가 사죄 편지를 작성하고 그 편지 작성한 것을 주한 일본 대사가 위안부 할머니들한테 갖다 드리고 그리고 이제 일본 정부의 예산을 가지고 저기 배상을 하고 배상이 아니고 보상. 배상과 보상의 차이는 있어요. 배상은 일본 정부의 책임이 있는 거고 보상은 잘못된 일이 아닌데 그냥 집 옮길 때 거기에 우리 보상금 주듯이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게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플러스 알파 요소를 우리는 더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아베 총리가 일단 사사의 안 가지고 저는 얘기를 좀 해볼 거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은 이것이 위안부 문제의 마지막이냐? 다시는 이제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겠느냐? 이 부분이 사실상 일본 총리 입장도 그렇고 일본인들로서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또 한일 간에 놓여 있는 것이 역사 문제만 가지고 또 과거의 식민지 문제만 얘기를 하면 사실은 위안부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강제징용, 강제노역, 강제동원 그럼 언제까지 이 문제를 끝낼 거냐? 제가 얘기하는 허심탄회의 이 표현 속에 아마 이 문제까지도 정말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다 해서 정말 어느 일정 부분에서 좀 이제는 접고 갔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저는 아베 총리가 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디까지 이제 논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 정도를 얘기했다라고 하면 이번 회담은 정말 경사가 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나마 다음이라도 이 부분을 조금 더 전향적으로 회의를 좀 더 해보자. 그래서 지금 국장급 회의하던 것을 차관복급 회의로 또는 차관급 회의로 이렇게 좀 격상시켜서 한번 해보자. 여기까지만 해당 결과가 나오더라도 저는 참 괜찮은 회담이 되겠다 이런 생각은 해요. 그래요. 많은 분들은 왜 일본은 자신들이 저지른 역사적 과오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죄를 하지 못할까? 또 거기에 맞는 보상도 하지 못할까? 독일의 예를 많이 들면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이번 기회에 정말 돼야 될 텐데 우리 국민도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불편해하는 심리가 많지 않습니까? 일본에서도 반발 여론도 있고요.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그런 여론도 들리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이번 기회에 이게 좀 접점을 찾아서 어떤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까? 아니면 아베 정권 내내 이건 감감무소식이고 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할까?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한일중 정상회담을 정례화하자라고 이제 일단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한일중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다양한 협의체를 가동하자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뭐 한일중 정상회담 내년에 그럼 일본에서 하고 또 그다음에 하겠구나. 이건 그냥 의뢰이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외에도 예를 들어서 다양한 수준
그러면은 그것이 이제 장관급, 차관급, 국장급, 실무자급, 예. 그다음에 다양한 분야, 경제 분야, 외교 분야, 문화 분야, 뭐 안보 분야.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하자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의 의미는 한일중이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는데 예. 그 현안들을 풀어나가기 위해서 다양한 협의체를 구성해 나가는데 이거를 거미줄처럼 만들자고 하는 거거든요. 예, 예. 지금 유럽에서 하고 있는 모습이 이 모습이잖아요. 유럽에서도 여러 가지 현안이 왜 없겠어요. 맞습니다. 이웃 국가들끼리. 그러니까 그것이 경제 문제든 안보 문제든 뭐 문화 문제든 교류 문제든 예. 간에 이것이 다양한 청의에서 이렇게 해 나가자라고 예.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한일 관계도 오늘의 정상회담이 파탄나는 정상회담이 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리고 이것이 다음에 다시 또 밝은 얼굴로 만날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예. 그런 계기가 돼야 되는 거지. 아 이것이 서로 입장차만 확인하고 서로 쌩하게 찬바람 겨울 그렇지 않아도 다가오고 있는데 찬바람 나고 난 밥도 안 먹겠다고 예. 돌아가 버리고 예. 그럼 이런 정상회담 뭐하러 해요. 그러지 않겠어요?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정도까지는 안 갈 거라고 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베 총리는 정말 허심탄회한 얘기하고 싶은 거 다 할 거고요. 예. 예. 그리고 그걸 통해서 최악의 경우에는 이번 말고라도 예. 다음에 다시 문제를 더 논의해 보자. 예. 그리고 뭐 차관급이든 뭐 국장급 실무 회담에서 좀 급을 올려서 예. 한 번 더 얘기해 보자. 예. 그런 정도로까지는 가지 않겠는가. 만일 이것조차도 안 하고 그냥 쌩 가버리면 예. 정말 문제가 심각하죠. 지금요. 이런 문제로 인해서 한국인이 그 일본에 대한 반일 감정이 제가 생각해도 좀 조금 이웃 국가인데 예. 도가 좀 넘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일본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반한 감정은 예. 반한을 넘어서 혐한으로 가고 예,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것 때문에 모든 것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예. 교류도 해야 예. 되고 인적 교류도 해야 되고 관광도 가야 되고 모든 것이 지금 스탑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어떻게 예, 보면 예. 굉장히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배타적인 그 인식을 가지고 예. 있고 서로를 대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이걸 언제까지 이렇게 갈 거냐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위안부라는 바구니 안에 한일 관계를 집어넣을 거냐, 한일 관계라는 바구니 안에 위안부를 집어넣을 거냐. 예, 예. 그래서 한일 관계라는 큰 바구니 속에서 예. 위안부 문제라는 것도 있고 또 후쿠시마 수산물 수산물 관련해서. 하는 예, 것도 예, 있고 예. TPP 가입하는 문제도 있고 집단 자위권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의 하나로 봐야지 예, 예. 이것이 오늘 한일 정상회담 하는 알파고 오메가다 이렇게 생각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과거사 문제가 양국 관계를 계속해서 발목을 잡을 수는 없다. 그래서 그렇죠. 나온 게 이제 투트랙 전략 아니겠습니까? 네, 경제와 맞아요. 안보 문제는 별도로 좀 논의를 해야 되고 이번에도 좀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전략을 좀 잘 세우고 있다. 저희들 그렇게 네,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통령께서 이제 이게 사실상 일본에서 계속해서 이제 상처에 소금 뿌리는 걸 하니까 예. 모든 면에서 사실상 단절이 됐잖아요. 한일 정상회담만 이번에 저기 열리는 게 아니고 그 소위 말하는 그 장관급 회담, 예. 다양한 분야의 장관급 예. 회담도 올 봄부터 이제 하기 시작했거든요. 예. 그러면은 2년 동안 전혀 교류가 없었다는 거예요. 2년 동안. 예. 그래서 그것이 이제 대통령께서 한일 관계가 이렇게 계속해서 경색돼서는 안 되겠다라고 예. 인식을 하신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그 영토와 역사 문제를 한 축으로 하고 다시 여기 안보와 경제 문제를 한 축으로 해서 이 축과 이 축의 투 트랙으로 이게 한일 관계를 좀 끌고 나갈 필요가 있겠다. 예. 적어도 역사 문제와 영토 문제에서는 단호하게 하되 대신에 이 경제 문제와 안보 문제는 일본하고 협력해야 될 게 너무 많으니까 예. 협력해 나가자. 이 부분도 이렇게 협력해 나가다 보면 이 부분도 해결의 기미가 또는 해결의 단초가 잡히지 않겠느냐 이 예. 생각을 갖고 계신 거고 그것 때문에 올 초부터 다시 양국 간의 외무부 장관 회담도 올 봄에 열렸고 재경부 장관, 산자부 장관 회의도 계속 열린 거예요. 예. 그 결과의 연장선상에서 이번에 한중일 또 한일 정상회담 또 뭐 중국과 일본 사이도 정상회담 이렇게 열렸다고 봐야죠. 예, 알겠습니다. 좋은 전략이라고 저는 봅니다. 투트랙 전략으로 계속 가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봅니다. 특히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 최근 이슈로 부각된 일본 자위대 유사시 네. 한반도 진출 문제 이 부분이 이제 오늘 회담에서 얼마 정도 다루어질지 그 부분 지난번에 방위상의 발언이 참 논란을 불러일으켰는데 자 이 부분 저희들이 또 확실한 확답을 좀 받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저는 보십니까? 오히려 많이 안 다뤘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하는 것이 예. 제 개인적인 예, 예, 생각이에요. 예, 예.
우선요, 우리 한반도에 관해서는 서로 다른 세 가지 규범이 존재한다라고 우선 생각하거든요. 예. 첫 번째,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한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법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헌법에 의하면 북한이라고 하는 것은 불법 단체가 지금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북한도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두 번째, 남북한 간의 기본 합의서에 남북한 간의 관계는 국가 대 국가의 관계가 아니라 네. 통일이 될 때까지 특수한 관계로 지칭한다. 예. 그래서 양쪽은 지금 특수한 관계예요. 세 번째, 국제법이 규정하고 있는 한국과 북한입니다. 예. 한국도 유엔의 회원국으로 그렇죠. 가입해 있고 북한도 유엔의 회원국으로 예. 가입했고 북한도 전 세계로부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미국과 일본으로부터는 아직까지 외교 관계가 수립이 안 됐지만 전 세계로부터 국가로 인정받고 있고 한국은 더 말할 나위 없이 그러면은 세계의 예. 서로 다른 규범이 우리 이 한반도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한국 입장에서 보면 한국의 헌법이 제일 중요한 게 이거 지켜라고 얘기하고 싶고 또 조금 양보한다고 그러면 특수한 관계니까 이거 지켜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 일본 같은 경우에는 특히 북한하고는 외교 관계를 수립을 안 했으니까 국가로 인정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한국이 얘기하고 있는 여기에 동조해야지. 지금 뭐 국제사회에서 얘기하고 있는 한국과 북한은 엄연한 두 개의 국가가 존재한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일본의 입장은 다르다는 겁니다. 한국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당연히 한국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죠. 그러면은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는 다른 나라인데 국제법적으로 보면 여기에 대한 집단 자위권 행사도 한국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되냐. 이건 굉장히 좀 민감한 문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방위상은 우리 국방부 장관이 얘기했을 때 그것까지 받아야 되는지는 좀 생각해 볼 문제고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이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하나의 극단적인 예만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북한으로부터 일본이 미사일 공격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저 미사일 공격 받았는데 제가 북한에 대해서 다시 미사일로 쏴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 우리가 합리적인 생각인가? 그렇지 않으면 아닌가? 여기에 대한 생각을 좀 아주 극단적이긴 하지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이 부분 논의하면 오히려 아베 총리로 하여금 오히려 더 자신 일본의 방위상이 얘기한 것이 더 맞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논의를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저기 실무자급에서 사실상 북한에서의 다양한 사태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급변 사태도 있을 수 있고 북한이 뭐 미사일을 쏠 수도 있고 다양한 사태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자위대의 집단 자위권의 행사 범위와 행사할 시기와 요건과 이런 것들을 정말 1년, 2년, 한 2, 3년 동안에 계속 논의를 통해서 그걸 정리하고 그리고 난 뒤에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게 뭐 잘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가장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고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요거 이쪽 같이 좀 이야기해 주실래요? 네네, 그렇게 지금 하시죠. 어찌됐거나 지금 한일 관계의 어떤 큰 분수령, 고비에 지금 와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오늘 회담이 결정적인 모멘텀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하는데 많은 분들은 이제 신뢰 회복의 길을 찾습니다. 오늘 아베 신조 총리가 대한 해협을 건너갈 때 어떤 표정으로 건너갈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한데 앞으로 이 신뢰 회복 부분이랄지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큰 틀은 좀 있어야 될 건데 기본 원칙 계속 우리 정부가 이대로 가면 괜찮은 건지 그 분야를 이야기 좀 해주시죠.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한일 관계가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대통령께서도 인식하고 계시고 아베 총리도 아마 인식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한일중 정상회담도 하는 거고 한일 정상회담도 하는 거거든요. 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서로가 더 사이가 나빠져 버리고 이 한국의 대일 감정이 더 나빠지고 또 일본의 대한 감정이 더 나빠지면 이거 정상회담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나쁜 방향으로 아주 정말 이게 참담한 실패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의 해당 결과는 안 나올 걸로 봅니다. 그래서 아베 총리도 해내탄을 건너갈 때 뭐 이 정도 선에서 만족한다. 뭐 그 정도 선에서 제가 돌아갈 걸로 생각하고요. 앞으로의 문제잖아요. 정상회담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한중일을 통해 가지고 합의를 하고 공동성명도 공동선언도 발표를 했지만 다양한 청이 다양한 분야 이것이 정부 분야뿐만 아니고요. 민간 차원에서도 다양한 교류가 일어나야 돼요. 예를 들면
역사 문제도요. 일본 정부에서는 지금 아주 단호하지 않습니까? 예, 현재까지는. 예. 그렇다라고 하면 일본 정부를 바꿀 수 있는 힘은 누구한테 있겠어요? 어. 일본 국민들한테 있습니다. 예. 그 일본 국민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네. 선거 과정을 통해서 또 일본 정부를 심판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일본의 양식 있는 사람들과 우리의 역사학자들과 우리의 그쪽으로 연구하는 사람들 간의 수많은 교류 예.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 노력들이 아마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열수 성신여대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